우리 조영만 올인 코리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장기정 대표 있나요? 아까 오셨던데. 장기정 대표하고 저하고 추선이 의회연합 사무총장 얼굴이 3명이 채웠으니까 맞습니다. 아스팔트에 햇빛이 많이 거슬려가지고 3명이 열심히 쫓아왔는데, 저희는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1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통진당 해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곁에서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최인식 사무총장이 또 이렇게 고영주 변호사님과 또 서정갑 본부장님이랑 같이 헌법재판소 해산을 위해서 청원서를 넣고 하는 것을 곁에서 제가 구경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해산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외롭게 국민행동본부가 약간 발버둥 쳐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통진당 해산을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통진당 해산의 때가 가까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통진당이 왜 해산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통진당 해산이 가지고 올 부수 효과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치의식이나 정신 혹은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수 효과를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통진당 해산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개미의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죄의 의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통진당 해산에 변론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식적인 측면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개미가 뚝을 무너뜨리듯이, 개미 구멍이 통진당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결과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번에 통진당을 해산시켜서 종북 세력의 뚝이 무너지는 결과가 날 것인가. 이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은 제 눈에는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진당의 병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이비 명분론자들이 통진당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가 망하는 것이 왜 망했습니까? 조선시대 중반에 인구가 750만 명이었다가 망할 때쯤 가까이 오면은 520만으로 인구가 떨어집니다. 전 세계가 인구가 증가할 때 조선의 인구가 왜 감소했습니까? 이유는 바로 통진당과 같은 명분론자들, 북한의 공산당 같은 명분론자들이 명분론이 득세했기 때문에 입은 반지런하게 멋있는데 뒤에 행동은 추잡하기 그지없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이런 사이비 명분론자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진당이 왜 생겼는가 하면, 통진당이 생긴 것도 민주파리들, 민주화라는 명분, 인권파리, 복지파리, 평화파리, 평등파리, 통일파리, 이 고상한 명분들을 팔아먹는 이 사기꾼들 때문에 통진당이 생긴 겁니다. 이 명분론자들은 항상 사기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우리 민병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박정희 건설 대통령, 전두환 장군 같은 사람은 이런 명분론자들의 고상한 명분을 거부하고 자살
산업로세라든지 굉장히 실리적으로 대한민국을 백성이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실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결과론자들입니다. 텔로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디온톨로지라는 디온톨로지스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해야 된다. 머스트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그것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머리가 미치지 못하는 명분만 외치고 실제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 통진당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말 잘합니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물러나라. 자주국방 전자국 가져와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 좋은 결과를 우리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딴지르르한 명분을 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좌익을 하고 그 좌익이 북한에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세상에 구호는 가장 좋은데 현실은 가장 생지옥을 이 조선종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북한 같은 흉악한 명분론자들 그런 실리도 없고 마지막에 공리도 없는 이러한 자들의 그 체제를 남한까지 다 만들겠다 하는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민노총이고 그것이 바로 통진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윤리적으로는 무슨 론자들, 명분론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이번에 통진당 해산의 효과. 마지막 결과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무엇보다는 결과가 좋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이 가게 하는 그런 공리주의가 이 땅에 번지게 했는데 민주화라는 그러한 포항된 우리에게 다소 맞지 않는 명분을 가지고 군중을 속이고 복지를 가지고 군중을 속이고 인권을 가지고 경찰 군을 패고 통일의 이름으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고 평등의 이름으로 좋은 학교 다 없애버리고 나쁜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정교조 이거 전부 명분론자들 이런 포함되고 망상적인 명분론자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이번에 통진당이 해산되면은 우리 조선을 망하게 했던 그리고 민주파리로서 대한민국을 하향 길로 가게 했던 이런 명분론자들이 이제 뿌리가 뽑혀가지고 암종처럼 도려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실리를 중요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끌어올렸던 이런 실용주의자들, 공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은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세계의 지배국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정신이 바뀌지 않고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진당, 민노총, 세민련 전부 저항의 논리, 명분론에 근거한 저항의 논리 이거는 최고로 성공하면은 식민지 국가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미국식 실용주의 혹은 영국식 공리주의를 우리가 그런 철학을 국민들이 가져야만이 우리가 지배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국가가 되지 말고 매일 화염병 들고 저항이라 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대해서 체제에 저항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통진당, 민노총, 세민련입니다. 이번에 통진당을 없애면은 세민련도 없어질 겁니다. 왜? 요 통진당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박지원이 하고 문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정당을 없애는 것은 낫지밖에 없었다고 어제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정상적인 자유민주 국가면은 이런 통진당이 탄생되지 않는 겁니다. 세민련에 있는 좌익, 친북 좌익 정치꾼들이 지금 통진당 없어지는 거 발로 들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들처럼 그것이 명분으로 복지 팔아먹고 통일 팔아먹고 평등 팔아먹고 인권 팔아먹고 민주 팔아먹고 환경 팔아먹는 짓이 통진당 없어지면 암종의 핵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로 결판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옛날 노무현 때처럼 허튼 짓을 할 수가 없고, 광우병 촛불 폭동이 2008년도에 한창 진행될 때 야간 집회를 합헌화시켜주는 그때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나간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 짓을 또 하기를 저는 은근히 기다립니다. 왜?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냥 대법원의 헌법연구소 정도로 저렇게 방 한 칸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저걸 새로 짓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플레이하는데 새로 지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 없어져야 됩니다. 악업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면죄부를 받을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죄부를 받을 기회가 뭐냐? 이번에 통진당 해산시키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명목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명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명분론자의 명분입니다. 이런 명분을 건질 수 있다 아닙니까? 통진당을 해산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살아있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대한민국이 실용주의, 공리주의가 돼가지고 조금 처지는 사람은 구제나 해주고 잘 되는 사람을 열심히 밀어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제국으로 다시 우리가 제국으로 성격되는 데에 헌법재판소가 그 마지막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우리 국민행동본부,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우익 애국단체 활동가들처럼 머리가 명민하고 정의롭고 애국심이 있다면은 이번에 통진당을 해산을 잘 시켜서 역시 헌법재판소 못된 짓 많이 하더니 마지막에는 착한 짓 한번 하구나, 결정적일 때 국가 정상화의 핵심적 기관이 되구나, 이렇게 박수 받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정신의식, 정치의식, 윤리의식을 피지배자의 노예 정신이 아니고 노예의 저항 논리에 찌들었지 아니하고 지배자의 논리가 되어가지고 최대한의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이 돌아갈 때는 다소한 희생자가 생겨도 된다. 통진당 같은 거 희생을 시켜서 우리 5천만 국민들 잘 살고 7천만 동포들에게 자유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은 통진당 쪽은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판단,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판결이 안 나오냐면은 알량한 명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좌경화되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는 데에 빠져있는 책들은 거의 없고 그런 학자들도 많지 않고 좋은 명분을 단기적으로 군중을 속이는 좋은 명분을 말하는 책과 이론과 정보가 많아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헌법재판관들처럼 통진당 해산하는데 고민하는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지식 인프라가 잘못된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식 인프라도 영국과 미국식의 공리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다소간의 희생이 있지만은 전체 국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은 낙오자도 있지만은 잘 되는 사람들이 그 낙오자들 먹여 살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최대한의 국민들이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제국의 논리, 제국의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통진당 해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논리로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리 의식이 못된 짓을 하면은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팔아도 해체되고 없어지구나, 앞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짓을 하고 아무리 알량한 명분을 말해도 국민이 속지 않고 법원도 속지 않구나, 앞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가 있고 공리가 있는 짓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국민 정치 의식개혁, 국민의 윤리개혁에 이번 헌법재판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서 국민들이 정신이 개조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부수 효과를 우리가 즐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도 같이 없애면서 일석이조로 우리 국민들은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통진당은 없어지고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외통수의 역사의 외통수, 역사의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애를 쓰면서도 국민행동본부가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저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